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복용하는 약을 알려주는 약사, 내복약 주약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많이 요청받았던 것들을 오늘 좀 컨텐츠화 해보려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제가 뭐 먹는지 알려줘라. 그리고 나이대별, 성별 어떤 영양제 먹어야 되는지 알려줘라. 부모님한테 어떤 거 드리는 게 좋을까? 부모님한테 필요한 영양제는 뭘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그래서 나이대별 영양제랑 성별, 부모님께 필요한 영양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5, 60대 중장년층, 보통 제 부모님 세대가 딱 그 정도인데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약국에서 부모님들에게 드릴 만한, 직접 구매할 만한 영양제가 어떤 게 있는지 추천드리도록 할 거고요. 필요한 이유와 그 다음에 약국에서 살 만한 영양제들 조금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부, 2부로 시간 관계상 나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왜 5, 60대가 영양소가 더 필요한 나이인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그 대표적인 이유는 위장 운동 때문인데요.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 기관도 같이 나이를 먹게 돼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는 부위 중 하나가 위장기관이에요. 그 위장기관 중에서도 위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나이가 들어가면 위산이 점점 적게 나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옛날처럼 식욕이 왕성하지 않거나 많이 못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바로 위산이 적게 나와서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이유 중 하나예요. 그러면 위산이 적게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양소 해리가 안 돼서 흡수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어서 그 안에 있는 영양소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위산에 의해서 해리가 돼야 돼요. 근데 위산이 적게 나오니까 영양소가 해리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흡수도 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산이 적게 나오니까 음식을 많이 옛날처럼 드시지 못하니까 그만큼 영양소 흡수가 더 안 되는 그런 악영향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몸의 근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육은 바로 단백질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럼 그 단백질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식사, 고기나 아니면 식물성 이런 단백질에서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 또한 식사량이 적게 되면서 단백질의 섭취도 줄게 되니까 점점 근육량도 잃게 되는 거죠. 또한 점점 연세가 드시면서 사회활동, 뭐 직장에 나가시는 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나가시는 횟수가 점점 준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외부 활동이 적게 되니까 밖에도 잘 안 나가게 되고, 움직임이 적어져서 근육량도 줄어들고, 또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햇볕을 적게 봐서 비타민 D 수치도 낮아지는 결과가 있다고 해요. 또한 누적된 두뇌 활동,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두뇌는 노력해왔는데요. 점점 부하가 걸리는 시점이 5, 60대예요. 그때 바로 뇌 영양소가 필요한 시점, 바로 5, 60대 중장년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필요한 칼로리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필요한 영양소는 점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괴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양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5, 60대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약사가 추천하는 5, 60대 중장년층 필수 영양소, 첫 번째는 바로 종합 비타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 비타민 B군 이런 거 약국에서 많이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좋은 걸로 구매하셔서 활력도 많이 찾으시고 종합적으로 영양소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 비타민 B군에다가 추가적으로 비타민 C, 의약품 등급으로 좋은 것들 항산화로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 활동이 적어지니까 비타민 D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도 추가하셔서 하루에 2000에서 5000 IU 정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국민 누구나 먹고 있죠? 바로 오메가3도 같이 추가해 주시는 게 필수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위장이 안 좋아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장 건강과 우리 몸의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도 좋은 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장 기관도 점점 노화한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디? 위가 가장 많이 노화한다 했죠. 위산이 적게 나오니까 영양소가 해리가 안 돼서 흡수가 적게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것들이 단백질과 미네랄류가 있어요. 미네랄이 해리가 잘 안 돼요. 미네랄을 따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품질의 좋은 미네랄들, 칼슘, 마그네슘, 특히 한국인은 마그네슘이 부족한데 고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위장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점점 고기도 많이 못 드시니까 마그네슘 수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그네슘도 같이 들어있는 미네랄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 종류는 약국에서 파는 고품질의 아미노산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런 아미노산이 단백질로부터 다양한 그리고 긴 소화 과정을 겪지 않아도 고품질의 아미노산을 몸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아미노산 제제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더 추가적으로 제가 항상 요즘 꾸준하게 밀고 있는 영양소 뭐가 있죠? CoQ10. 심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에너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간 수치가 걱정이 된다. 지방간이 있다? 그러면 간 영양소로 간 수치를 좀 내려줄 수 있는 실리마린, 또 간 바로 옆에 있는 쓸개, 이런 담즙을 도와줄 수 있는 거 레시틴. 레시틴은 담뿐만 아니라 두뇌 영양소, 피부, 뱃살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저는 레시틴도 요즘에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눈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당뇨도 같이 올 것 같다, 가족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루테인이나 아스타잔틴 같이 있는 것들 추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피부 건강이나 아니면 혈류 개선을 위해서 많이 드시는 것들 요즘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건데 피크노제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머님들 피부 관리 하시는 분들은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약국에 있는 저분자용 많거든요. 꼭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체크하셔서 좋은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60대 여성분에게 추천할 만한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대두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인데요. 갱년기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온도 조절이 안 된다거나 불면증이 오거나 굉장히 피로하시고 힘이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자궁암 위험 요소가 계신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여성 호르몬 대체를 할 수 있는 유사 호르몬을 쓰시면 되는데요. 대두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여성 호르몬 유사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갱년기에서 올 수 있는 호르몬 불균형을 도와줄 수 있고 유방암 억제작용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또 한번 드셔보시면 갱년기도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약사, 어떤 영양소 먹어야 되는지 알겠는데 어떤 걸 먹어야 잘 먹는 거야?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